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오늘 포차를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네, 오늘도 우리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신 저희 단골 손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쁘시죠? 네. 제가요? 네. 가만 있었는데. 네. 예. 자기소개하십시오. 예, 아직 명절은 아니어서 뭐 일단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아마 다음 주가 피크일 것 같은데요. 아 참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짜증나게도 좀 여유롭고 풍성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나와서 생선 드시지 마세요. 맞죠. 뭐 가시가 목에 걸리면은 응급실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땡비 뭐 말벌이 아닌 말벌, 예. 말벌을 맞으면 응급실 갈 수 있는데 뭐 땡비 작은 벌에 맞으면 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여하간 진짜 아프지 마십시오. 다치지 마십시오. 이런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옥입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지금 무슨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바빠서 무슨 얼굴을 못 말씀이세요? 보고 있어. 자주 뵀잖아요. 자주 보고 있는데. 어제도 봤지만. 예, 어제도 네. 뵀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입니다. 정말 이제 명절 앞두고 진짜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 싫은 모습도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되고 또 심지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 경증도 이제 국민들 보고 다 판단하라고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추석 명절 우리 스픽스와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참 뭘 하고 계시죠? 네. 네. 추석 물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SBS 라디오 방송인 김태균 씨도 와, 시금치가 12,000원, 쪽파가 2만 원이고 전어가 금전어가 됐고 문어가 9만 원이냐면서 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회 비평 잘 안 하잖아요. 음악 프로그램에서. 김태현 말하는 거? 아니, 컬투의 아. 네, 다른 방송 하지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능이 그래서 저도 물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추석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대항쟁으로 뭔가 일을 해야겠습니다. 예, 민생경제공사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뭐 명절에 뭐 하시나요? 우리 아프지 말고 조심해야 되잖아. 생선 가시도 걸리면 안 되지. 떡 먹다가 체하면 안 되지. 자동차 운전 조심해야 되지. 어디 뭐 근데 명절에 원래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응급실이 원래도 한 두세 배 더 이제 수요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 의료 대란이 지금 의료 붕괴까지 가고 있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은 오히려 그냥 내려오지 말라고 맞아. 이제 자녀분들 걱정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좀 더 뭐랄까요 가족들끼리 모이시면 정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사태를 초래한 이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 이번 추석이 지나면 아마 어떤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보면 막 미치겠는데 어떻게 이런 정부가 존재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도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바꾸나 저 사람도 화나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큰 민심, 그다음에 여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20%가 나왔어? 야 이거 옛날에 계속 여론조사가 나랑 안 맞았는데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라는 얘기들을 하실 것 같고 이때부터는 분노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구체성들이 이번 명절에 중요한 민심으로 등장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명절 동안은 다치지 마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20%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한번 맞춰볼까요? 명절 지나고 몇 퍼센트 될지. 화를 주세요. 맞춰. 저는 돗자리 한번 무조건 깔아보세요. 저 뭐 말씀드려. 저는 18%라 나온다. 이거 욕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요. 아니 이게 곡선이 깔린 것 수치가 이게 제가 또 그 애널리스트 출신 아닙니까? 수치가 보면 약간 2%대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18이 아닐까? 아하. 요거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뭐 욕먹을만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욕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 만약 예상을 해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갤럽에서 20%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뜨거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만한데 아직도 20이야. 아직도 이야. 예. 2.0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국민들과 편차는 있는데 전 여론조사 이렇게 흐름을 좀 보니까 떨어지더라도 한번 이렇게 3% 떨어지면 좀 보합세는 조정기는 좀 생기더라고요. 조정. 그 저도 마음 같아서는 빨리 그냥 한 11% 갔으면 좋겠기도 하지만은 이거와 다르게 저는 다음 주 정도는 20% 한번 또 찍고 그 다음 번쯤에 아마 우리 임세현 소장님 말씀하신 숫자로 가지 않을까. 살짝 조정 국면 들어간다. 예. 아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추석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명절에 내가 이상한가 윤석열 대통령 나만 싫어하나 했더니 생각보다 다 싫어하는 거니까. 전원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도 확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장하죠. 어떻게 예, 몇 프로로 전망하시나요? 댓글에는 다 어떻게 20%가 나오냐. 못 믿겠다. 예,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 주변에 단 한 명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 없다는 댓글이 다수인데요. 20%도 항상 우리가 분석해 보지만은 일부 지역과 일부 어르신들에서 아직도 30-40%가 나옵니다. 물론 그분들마저도 다 이제 TK 지역이나 70대 어르신들도 다 부정 여론이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그분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니까 실제 지금 국민들의 대부분 여론은 10%대로 지지율이 이미 떨어졌다. 그럼 10명이 모이면 1명 정도가 좋아한다는 건데 9명이 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1명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는 없다라는 국민들의 말은 사실인 거죠. 근데 저는 추석 기간에 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제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한번 폭등한 건데 누가 아팠는데 진짜 응급실 가기도 어렵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이렇게 좀 무관심하고 조금 저관여층들인데 친척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정말 나라 다 망했네. 일본에 나라 갖다 바치고 김건희 주가 조작한 거 항소심에서 또 유죄 나오고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신규 변호사님 말대로 원래 조정기였는데 이번에는 조정기 없이 추석 때는 워낙 그 밥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끼리 술도 한잔 먹으니까 고향 친구들 바로 한 17, 16%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 높다. 17 하시고요. 또 김종국 박사님. 근데 숫자를 대체적으로 깔아보시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쭉 떨어지면 반등해 주는 데가 있어요. 주로 어디냐면 서울 보수층, TK 보수층, 70대 이상의 네. 노년층 같은 경우 오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위기감을 윤석열 정부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반등 효과들이 항상 발생했었는데 저는 이번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의료 대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거기다 갑자기 이 와중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행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맞아. 이 명절 와중에 또 해외를 나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9일 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화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응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몇 프로? 전 그래서 욕 나오는 야. 저랑 똑같이 욕 18. 나오는 퍼센테이지. 네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다 우리가 걸어봤지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적었어. 저는 그냥 제가 이번에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정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는 이거 더 이상 놔둘 순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은 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정기를 한 주 거치더라도 전 그 다음 주는 15% 떨어질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주.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제 10월 달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10월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선거가 옵니다. 미니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거치고 나면 전 국민의힘이 완패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책임론 나가라.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너도 나가라. 그래서 쌍출당. 이 쌍출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10월 말쯤에 한번 그 국면이 올 것 같다라는 예언까지 좀 해봅니다. 10월까지 10월 말을 봐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가 네. 나왔죠.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한동훈은 10월 위기설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또 10월 선물설도 나와요. 뭐요? 비대위원장 선물을 할 거다 이때 10월 달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비대위 누가 김건희 씨가 비대위 한정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본인이 나설 때가 되지 않나 이쯤 되면은 이제 맞보내가 좀 있을 게 아니라 당첨 써야지. 위기냐 선물이냐 네. 이런 기로에 놓일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는 궁지에 몰렸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의료대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밀어붙이거나 주저앉거나. 그렇잖아요. 밀어붙여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그 교육부 장관이가 누군가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 자기가 6개월 동안 이 짓을 해온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누군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분이 누군지? 전 그러면 그냥 가나 안 가나 완전히 락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데 한동훈은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 제가 그래서 요즘 힘도 없고 인기도 없어요.
뭐야? 대신 많은 거 있어. 대신 많은 거. 아이템 많잖아. 아이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템. 아이고. 생각이 많다는 거죠. 생각이 예, 많고. 아이템이 많다. 야, 한동훈이는 추석 기간에 이 탄핵과 퇴진 민심을 접한 다음에 바로 정말 죄송하지만 김건희가 공천 때 개입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하고 폭로하면서 대반전을 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너무 쫄보더라고. 쫄보. 그다음에 본인 비리를 윤석열, 김건희 너무 많이 알아. 그게 이제 문제지만 근데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의료들 안에서 돌파구를 뚫을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국정농단처럼 번지지 않게 해서 제가 이제 양심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거 외에는 쫓겨나는 수만 남아있죠. 저도 우리 안진건 선생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한동훈은 지금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지금 네. 막혀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 위로 솟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로 잘 점핑도 솟으려면 잘하시고 잘 솟으시잖아. 위에서 딱 공중부양도 잘하시고.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뜰 때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방이 막혔을 때는 민심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그러니까 민심과 모든 걸 함께 하겠다라는 결기를 진정성 있게 보이면 된다. 그럼 그게 뭐냐?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 싹 다 받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공한 특검, 야당 추천 특검에 내가 활동했었는데 그때 수사 열심히 했고 잘했다, 성공한 모델이었다. 내가 그 전에 좀 잘못 생각했다. 정권이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게 보수 내부에 미칠 파급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했다. 오히려 한동훈이 사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사과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손을 잡아버리면 마지막 기회 한 번 딱 남았다. 저 그렇게 봐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맞아요. 그 팁도 하나 있고 한동훈 대표가 뭐 이 방송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또 이제 야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서 같이 합의할 거 합의하고 특검도 합의하고 그냥 대통령 무시하고 같이 가세요 야당이랑. 제1당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같이 살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동훈은 볼지 안 볼지 한동훈은 이제 의리도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아니 근데 선택을 그 해야 돼, 맞는 지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선택할 거냐, 민심을 선택할 거냐를 지금은 정말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약간 좀 저희가 좀 너무 좀 관대하다. 간대요. 윤석열의 2년의 통치에 대해서 분노했던 건데 뭐 한동훈은 거기 부역 안 했습니까? 한동훈은 예를 들어 민심에 따라서 이걸 해준다고 예를 들면 야 너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살려준다는 것도 전 이상하기 때문에 보낼 때 싹 보내야 돼요. 보낼 때 싹 보내야지. 야 너는 여기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딜로 제가 볼 때 또 다른 잔재가 정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동훈 당대표도 이미 특검법 올리겠다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새 특검이죠. 새 특검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끝까지 한동훈도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심의 바다로 가면 저한테 빠져 죽는 거죠. 자기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고민스러운데 이 그 보낼 때 보낸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보낼 때도 저희가 순서가 있어요. 왕건이부터 그렇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져내요? 네. 그러니까 예시에 못 보낸다면 왕건이부터 뭐 어때 함의가 있어요. 개인적인 국물 먹을 때 왕건이부터 먹는데 왕건이부터 빼고 왕건이 예. 명부남 예. 부역 한동훈 이렇게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차례로 왕건이부터 건져내면 그다음부터 이제 나머지는 예. 순차적으로 비엔나? 자연스럽게 비엔나 이루어지지 그, 않을까 순번제로. 싶어요. 네. 어제 금요일 기상인사 때 한동훈 대표한테 장애인들 차별철폐 요구하고 이동권 요구하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호소하는 그 해병대 예비역연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호소를 했는데 역시 참으로 윤석열과 똑같아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 기성 인사까지 쫓아왔으면 그래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 윤석열이 그 한동훈이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 마음은 통째로 다 민심의 바다에 이렇게 해서 제압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김종욱 박사님 생각에 저도 동의해요. 그냥 누구 봐주고 안 봐주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다 세트로 묶여 있어서 같이 가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한동훈한테 저는 마지막 기회라면 알려는 그렇죠. 주죠. 어차피 그 자는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틀 윤석열, 네. 그러니까 술 안 먹는 말빠른 윤석열인데 그래도 한 열흘, 20일 시간은 있으니까 요 마지막 기회다. 9월 말까지 요거 결단 안 하면 그대로 파도 쓸려 나가듯이 쓸려 나간다. 그래서 요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은 한번 한동훈 대표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로 가도 죽고 절로 가도 죽는데 요 방법, 우리가 방금 제안한 이 방법만큼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때 이거 안 볼 것 같으니까요. 스픽스에서 이렇게 1분짜리 숏을 만들어가지고 숏으로 국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올려가지고 야좀 들어라. 네가 살 길이야. 이런 거 좀 알려줬으면 한동훈이 살길 그래서 한동훈 팬클럽한테 알려줘야겠네. 요새 근데 국힘 홈페이지에 그렇게 대통령 욕이 많이 올라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자당의 대통령을 자기 당인 홈페이지에 욕이 막 올라가는 이런 한동훈 기이한 지지자들이, 현상, 예. 기이한 현상. 그러니까 하나는 출당론, 하나는 비대위원장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계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거지 뭐.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추석 밥상 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뭐 가족들이 335 모이 실 텐데 추석 밥상에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올릴 것이라고 만장일치여서 거의 저희 어제 녹화한 방송에서도 우리 다 한꺼번에 같은 사람 손들었잖아요. 거의 국민 통합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예. 진영을 떠나 보수, 모든 걸 진보 떠나. 다 통합한 바로 그분이 이제 밥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청바지에 흰 셔츠 입으신 분, 뭐 본인 뉴진스야 뭐야? 뉴진스가 청바지에 흰 티셔츠. 청바지. 나도 오늘 또 청바지에 또 흰색 입었네. 하필이면. 뉴진스 비교하시고 큰일 뉴진스 팬들이 상상을 전 팬들이 버니스예요. 전 버니스라고 아십니까? 뉴진스 팬클럽 버니스. 전 버니스입니다. 잘못한 미래가 없어요. 말 잘해야 네. 돼요. 저 뉴진스 엄청난 팬입니다. 네. 그런데 그 흉내 내는 거야 뭐야 도대체가 뭐 사실 뭐 의미도 없고 약간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교 사진 있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뭐 스키장 같은 데 가가지고 흰색에 검은 바지 입고 막 지시하는 거랑 딱 동일하다. 그 현지 지도랑 비슷해요. 네, 현지 지도 시찰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이제는? 근데 저는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요? 그 옛날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자기 남편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고. 맞아. 그죠? 배만 나오고. 방귀 낀다 그랬죠. 방풍 끼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안 되겠거든. 본인이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야. 한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내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빙의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인데 본인이 실제적으로는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부분 옛날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게 가서 얘기 듣고 소외된 분들한테 어떻습니까라고 손 잡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가서 공권력을 대동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저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사실 되게 저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 참담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기가 어쨌든 불행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극단으로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하는 인생의 거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 불행의 최극한선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섰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뭐 저렇게 화보를 사실상 화보처럼 찍는 저 자태를 보고 정말 너무 사악하다. 저 장소를 많이 본인의 화보 촬영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참담했고요. 저 두 번째 또 하나는 지점이 저 때 마포대교 엄청 막혔다고 합니다. 저 퇴근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게 퇴근 저희가? 시간 석양이 싹 질 때 예쁠 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막혀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했었어요. 본인 화보 촬영 때문에. 왜 본인이 공권력 이용해서 왜 화보 촬영을 찍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 지나갔던 사진 보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자전거 타는 시민을 막습니다. 경호원이. 뒤에 보여요. 저 사진 말고요. 그 전전 건가요?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경호원이 뒤에서 이렇게 막아요. 네, 저기 보이시죠? 시민분을 시민이 지나가는데 막고 있어요. 저기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 게 말이 시민의 됩니까?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폭탄이라서? 네. 테러가 위험한다고. 아니 그럼 경찰분들 뭐 총도 갖고 계시던데 근데 경찰은 테러 안 합니까? 경찰은 테러 안 해요? 검찰만 테러를 하나요? 경찰도 근데 핸드폰 경찰은 갖고 왜? 다닐 텐데. 아니죠. 핸드폰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심지어 압수수색 당한 다음에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그러니까 네. 진짜 저렇게 못 견디는 거야 저 사람은. 그리고 더 화났던 건 저렇게 지시 뭐 예를 들면 뭐 지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근데 한다는 얘기가 난간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분들이所以그런 곳에 가서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거라면 우리 사회에 뭐가 부족한가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가서 난간을 설치하긴 설치했습니다만 난간이 너무 낮네요. 난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체가 부인이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대통령 놀이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봐도 저 내용에 누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죠. 난간 더 위로 올리면 난간 이만큼 올리면 됩니까? 난간 막 10m 올리면 돼요? 그러면? 말도 소리인 거죠. 저게. 아니 이거 난간 올려가지고 그것도 공사는 누가 할 건데 또 본인 아는 사람한테 21 그래. 네, 저는
열심히 저는 그려야 요 거. 장면을 보면서 옛날엔 저도 이제 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놀이는 아닌 것 같고 아주 그냥 한가한 비선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비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바로 비대네요, 본인 비대. 스스로도. 비대. 그렇죠, 그렇죠. 비선 대통령이죠. 비대인데 저는 이번에도 그 권익위에서 한 국장님이 한 평생을 부정부패 방지 업무에 헌신하셨다가 김건희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타깝게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궁지까지 몰려가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가는 것을 이분은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 경쟁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 경쟁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꿈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 과정을 겪고 살거든요. 우리의 평범한 인생사에서.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은 인생 자체를 조작으로 살다 보니까 경쟁 압력이 없어요. 늘 조작하면은 그냥 반칙하고 새치기 하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자살 예방의 날 전혀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 모르니까 난간 얘기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레임덕 없는 최초의 데드덕. 그러니까 레임덕 없이 데드덕으로 바로 최초의 사례. 이걸 하나 지금 월드 레코드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한동훈이 둘이 싸움질했잖아요. 최초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 한동훈의 하락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떨어지면서 여당 대표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식의 커플링 현상은 최초다. 네. 요 최초고. 세 번째로 그동안에 우리가 비선도 많았죠. 근데 그동안의 비선들은 몰래 활동하면서 눈치를 보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비선이 최순실도 미안하다 그랬어. 최순실도. 하물며 최순실도. 몰래 하다 근데 들켰죠, 몰래. 네, 몰래 하다 들키면 놀래고 네. 국민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여기 윤석열 정부의 비선의 특징은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비선이라는 건 형용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 핫초코 같은 이런 형용모순인데, 보십시오. 김건희 비선 대통령 나와서 사진 찍고 합니다. 밑에 봉황무늬까지 박아버려요.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 18장. 그렇죠. 그리고 천공도 기시다 온 날 그냥 자기가 드러내. 천공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비선이라는 아주 최초의 정말 있을 수 없는 개념들을 만들어낸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고, 윤석열 정부는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살려놓는 건 의미가 크게 없다. 그 사진도 18장이에요, 진짜로? 18장인가? 18장. 본인들이 왜 거기는 18장을 줘? 본인들이 비선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드러난 비선인데 비선. 우리는 네. 비선 아니에요. 비선 대통령. 왜 비선이 아니냐면 내가 대통령인데 왜 자꾸 비선이는. 근데 그거 민주주의 원리를 안 그러니까 맞잖아요. 아니 본인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착각이지, 자기가 당선됐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집권하면 내가 대통령 후보니까 아니, 자기가 출마도 안 했는데. 예, 이 자리에 올라보니 아니 그런 표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과는 생각이 다른 윤석열을 어쩔 수 없이 내세운 거지만 실제로 당선된 건 나다. 만든 것도 나고. 그러니까 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실세인 근데 거죠. 들어는 비선 그러니까 또 비슷한 게, 이 사람들은 옛날에 보통 우리가 친일 매국노들 밀정이었잖아요. 근데 드러난 밀정 원래 몰래 하는 거잖아. 몰래 비밀리에 비밀 정보원 이런 건데 노골적으로 드러낸 밀정이야. 그러니까 투명한 완전히 밀정이네. 공개 간첩들이잖아요. 매국은 공개 간첩으로, 국정은 아예 대놓고 비선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다 이놈들아 이거예요. 실세 대통령이네, 실세. 예. 대통령.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한 적 있어요. 한 2년 전인가요? 초반에 이 정부는 매우 투명한 정부다. 투명하다. 왜? 드러내놓고 다 하니까. 다 티나. 그 얘들 심지어 국정원 그 요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라는 거 숨기거든요. 명함도 이상한 명함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대놓고 국정원 이렇게 써놓고 다녀. 오, 응. 초기에 그랬어요. 초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 대놓고 투명한 정부다. 대놓고 투명하게 나쁜 짓 하고 당권 개입하고 불법 저지르고 대놓고 해. 근데요, 그게 아세요? 네. 도둑놈은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는 걸 우리가 도둑놈이라 그래요. 몰래 들어가. 살금살금. 강도는 시끄럽게 들어갑니다. 못 부수고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도둑놈들이 아니라 강도야. 강도 정부입니다. 네. 강도 정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살 또 때려 약간만 잡아야죠. 덧붙이면 그 1월부터 5월까지 자살하신 분들이 6,375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75명, 엄청 높죠. 하루에 43명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영부인이 관심 가질 수 있죠. 물론 본인이 대통령을 생각하고 윤석열이 영부남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차라리 용산 집무실에 자살 예방 운동하는 분들, 또 사회복지 운동하는 분들, 또 자살하는 분들의 상황을 연구하는 분들을 모셔서 오늘 내가 대통령으로서 오늘 청취를 했다. 이런 정책들 건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저건 내가 대통령인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마침 추석 인사도 하고 마침 수사심의원에서도 수심이 우리 국민들에게 수심을 가득 안겨주는 수심이까지 다 장악을 해가지고 무혐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내가 더 대통령 나서겠다 이런 거니까 아까 임세훈 소장 말씀처럼 그 자살이라고 하는 너무나 비극적 이슈를 자기의 대통령 그러니까 비선인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에 악용하니까 더 나쁜 근데 거예요. 이게 한동훈하고도 행태가 되게 비슷한 게 이번에 그 김건희 씨가 저 마포대교에 나타났을 때 그 소위 말하는 한동훈 포즈라고 있어요. 아, 여기 턱깨는 거? 아니야 허리에다 이게 손을 내는 약간 그 뭐랄까 멋쟁이 포즈가 하나 있어요. 멋쟁이 근데 포즈. 그 포즈는 김건희 씨에게도 나왔는데 제가 봤거든요. 18자 중에 하나 있어요. 네. 한동훈도 그 포즈를 많이 해요. 그것도 상당히 유사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그 자살 가족의 그 유가족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느 한 비극, 한 개인의 비극을 활용하는 거죠. 본인의 네. 정책 이익을 위해서. 네. 한동훈도 그 부천 화재 현장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사람이 죽었는데 뭐 국가가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자리에 가서 보고를 받는데 한동훈 대표가요 애교 포즈도 가끔 하다가 거기서는 옆에 카메라를 이렇게 2번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세를 딱 잡더니 막 포즈를 막 이렇게 갑자기 예, 봤어요.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플래시가 바바바바 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재난, 어떤 사람의 네. 죽음, 어떤 상실 그런 걸 대하는 태도가 근본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네. 장례식장에 뭐 어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카메라가 들어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네. 거기 좁은 가가지고 검은 넥타이 타고 갔는데 우리가 가서 나 사진을 어떻게 찍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죽음, 자살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건 그걸 예방하자는 자리 내지는 화재 현장에서 실제로 누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포즈 잡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한다는 게 정말 좀 경악스럽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좀 다른 거 아니냐. 종족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 부인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상식적으로 해라 이런 건데 말씀하신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재판이 있기 전날 그다음에 수심위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서 봐주기가 결론이 나왔고 또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게 지금 다시 심의가 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에서 법사에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상황이라면 자살 예방의 날에 저렇게 가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낸다? 일단 국민과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야당과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본인이 통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저런 식의 예를 들면 사진이나 행보나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주 간명한 단어로 국정농단이라고 그래요. 국정농단은 탄핵 사유예요. 사연이죠. 그렇죠. 전 농단 수준이 아니라 국민 농락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 신기 변호사님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다. 제가 그 개념을 좀 구별했던 예. 게 국정농단은 이제 한자어를 찾아보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예. 단자를 써서 이권을 해먹는 걸 우리가 농단이라 그래서 국정농단 최순실이 있었는데 전 이제 이권을 해먹는 걸 넘어서서 김건희는 당무 개입, 선거 개입까지 하잖아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까지 저지르기 때문에 국정을 주물른다라는 의미에서 농락으로 제가 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국정농락, 최순실은 국정농단. 아주 순진한 겁니다. 최순실은 김건희에 비하면. 지금 최순실이 순진해. 감옥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나 억울해 이러고 있다는 짤도 돌아요. 최순실이 지금 이쯤 되면은 재심 신청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왜 나만? 왜 나만 이래? 정호성도 조심하잖아. 비서관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박근혜도 복권 당했는데 왜 나만? 네. 이러면서 지금 철장에 머리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밖에 안 나지만 안 남아있잖아요. 나는 순한 다 남았고, 맛인데. 다 남았잖아요. 최순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혼자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정말 법을 악용한 이거 이제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예. 있어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맞아요. 열받으니까. 그 지난번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죽음 혹은 타인의 아픔을 자꾸 본인의 화보 촬영이나 이걸 이용하는 행위들이 저는 매우 악마 같은 게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얼마 전이죠. 우리가 또 이게 하도 일이 많으니까 잊어버리지만 시청에서 한 9분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맞아요. 죽으렸어. 그때 이제 거기 쫙 있는 꽃 앞에서 그냥 괜히 앉아가지고 추모하는 척하면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것도 비공개로 갔다면 사진 또 나와.
그러니까 그 저런 짓거리를 하니까 국민이 이런 그 지지율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타인의 죽음이 그냥 재밌어? 아니 근데 저는요 좋아? 김종욱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청와대 계셨었잖아요. 옆에도 계신데 왜 저한테는? 아 근데 네. 제가 그러니까 대변하셨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실무를 하셨으니까 저 궁금한 게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지위가 없는데 물론 대통령하고 같이 가서 보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영부인이 따로 가가지고 소방이나 경찰이 업무 보고를 하고 관제탑을 보여주고 저렇게 수행하면서 지시를 받는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네. 영부인들이 맞아요. 활동하는 거는 뭐 어디 뭐 고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양로원을 간다든지 이게 그렇죠. 대통령이 다 못 가는 쪽을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정부 기관에 가서 마치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을 저렇게 대신하는 게 가능한 건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잘하세요. 제가 이제 대통령 그 영부인 담당했으니까 아, 또 담당이셨으니까. 예, 예, 담당이었으니까 이제 가능한 일정 거예요. 기획을 짜는데 일정 기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저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게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저런 거는 회의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테이블에. 근데 저 근거 저런 규정이 뭐냐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아예 그냥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밖에 벗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농락 아니에요? 또? 농단이지, 농락.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농단이지.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실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의전 비서관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원 동기, 네. 대학원 동기. 김승희. 근데 학폭? 그 자기 예. 아들 자식 학폭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맞아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의전 비서관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전이 얼마나 중대하고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거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의전 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아예 못하게 해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별도로, 그러니까 몰래 하잖아. 네. 진짜 자기가 대통령이 뭐 하는지 알고 싶으면 몰래 하는 건데, 그냥 대놓고, 야. 그걸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예를 들면 스스로 사퇴를 안 하니까, 따지고 보면 사건, 자기 자식 학폭 때문에 물러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과거 저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야당 출신 총리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쵸. 공식 라인에서 아니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라고 딱 그랬더니 바로 뒤에서 비선 라인들이 아니야 다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공식 라인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식 라인이 얘기해도 웃기고 앉아있네 이 말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비공식 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전원에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막 화가 나서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비서실장도 막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들어가서 윤석열한테 바로 소리 지르고 막 지시하고 이런 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히 뭐 그보다 더한 짓도 했을 거고요. 김승희 하니까 이 사람이 소규모 이벤트 업체를 했거든요. 일부러 자기 측근 의전비서관 시켜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부각시키는 이벤트를 끊임없이 기획을 하는 거죠. 계속 저런 그렇게 예를 들면 마포들 개발 이렇게 응시한다든지. 근데 비공개면 사실은 비공개니까 비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공개를 하잖아요. 대통령 행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이 우연히 찍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통령의 출입 기자들이 일주일 전에 왔다 가셨다. 뭐 자살 예방 단체들 뭐 비공개 정책을 논의했다더라. 그리고 대통령실에 뭐 건의했다더라 하면 그런 게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꼭 보니까 비공개인데 사진을 다 미리 다 찍어놓고 이벤트로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번 추석 때 김건희 정권, 김건희 대통령을 몰아내자 이런 이야기가 막 쏟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포로라고 해서 논란됐던 네. 예. 고소도 했죠. 이런 것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십 번 지적을 받고도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제어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무소불위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야당이 문제 제기에 언론이 문제 제기에 또 당신 뭔데 계속 대통령보다 더 사진이 많이 나와? 왜 무슨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은 빠져있고 대통령 부인만 나와라고 문제 제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냥 마이웨이 일을 한다는 건 야,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라는 인물은 무소불위야.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인된 거고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 그건 그냥 대통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움직이는 용산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제이전 이야기 우리 감사원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불법 비리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특수회사인 21g이 다 주도했다잖아요. 이게 감사 결과로 확인된 거. 이게 추석밥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놈들이 일부러 저는 정말 괘씸한 게 감사원이 계속 결과를 알고도 연기하고 해서 추석 전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발표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덜 나오게, 관심 덜 사오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감사원. 17억을 뭐 과다 계산, 16억을 그 사기를 쳤다든지. 15억 7천이라고 하시죠. 또 난립니다. 왜 부풀려? 16억. 언론에 16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6억 요거 가량. 이번 추석 때 저는 그 주가 조작에서 지금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가 87번, 최은순이 33번을 나옵니다. 1심보다 두세 배가 더 언급이 많이 돼요. 더 형량도 늘어났어요. 요 이야기하고 관제 이전에 김건희와 김건희 특수관계자가 깊숙이 다 주도했다. 불법이다, 비리다. 그 윤석열의 돌격대했던 감사원마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했다. 요 두 가지가 올라가면 지지율은 1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그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때 우리 총선 때 많이 썼던 구호가 이체 양명주 아닙니까? 그렇죠. 이체 양명주 진짜 우리 김종욱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방송하면서 배지도 있죠. 거의 이제 이채양명주. 80%는 우리 예. 그럴 줄 알고 갖고 왔어요. 이체 양명주 우리한테 만들었던 역사가 있어요. 우리하고 안 돼요. 신 변호사님이 거의 한 80% 만드신 거고. 근데 김종욱 박사님하고 제가 같이 그래서 얘기했는데 갖고 왔잖아요, 이체 양명주.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체 양명주 중에 원래 김건희 씨의 지분은 60%였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양명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체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 네.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수근 해병 사건도 그렇죠. 구명로비 의혹에는 또 이종호를 이종호도 중심해서 그렇죠. 또 김건희가 여기 지분 10%를 또 네, 가져가요. 네. 그럼 김건희 지분이 벌써 70%야. 왜 반반 공유 지분이니까. 그러면 이채양명주 70%가 김건희라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이며 이 정권의 스모킹건 내지는 트리거는 김건희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추석밥상에 올라가면 야 이채양명주는 이제 김건희 의혹이네.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볼 때. 감사원도 제가 볼 때 완전 충성의 감사를 한 건데 따지고 보면 한 거 보면 감사합니다. 제일 재밌는 게 2022년도 최대의 핫 이슈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거였어요. 그쵸. 그잖아요. 막 거의 밀어붙이시기 거의 전투 벌이시듯이 했던 건데 이걸 담당했던 비서관이 이 담당을 했다는 걸 총괄 관리했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내부 추천자가 있었다. 그런데 내부 추천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 분리할 때는 다 보안이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업체가 뭐냐? 기억이 안 21g이다. 근데 예. 21g은 누구냐?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했던 네. 회사다. 근데 누가 추천을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종섭 전 장관 800-7070 누구랑 통화했느냐?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 다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무엇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그렇다 우리 추정할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밖에 없죠. 그러면 야 이건 그래서 감사원이 차마 말을 못하니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현을 남겨두려고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라도 알리바이 남겨놨겠죠. 예. 근데 저 재밌는 거 하나 21g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21g 뭔지 아세요? 근데 알죠. 영혼의 무게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전과 비교하면 무게가 21g 차이가 난대요. 그게 영혼의 무게 따라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걸 근데 연관이 되지 20세기 않나. 초에 예. 의사가 또 하필 의사가 21g이야. 직접 그 얘기를 한 건데 21g이라고 하는 쇼펜이 나오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많이 받은.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하는 건데 그 관리비서관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김호진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인수위 때 국토부동산 전문위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관리비서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휘게 만들고 그 대가로 관리비서관을 갔다는 분석이 찐직 나왔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비서관 하다가 국토부 2차관까지 연결해요. 그렇죠. 장관 같죠. 완전 고속층인데 국토교통에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명박 때인가 그냥 총무비서관인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국토교통 최고 책임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 잘 찾아보세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공모에 예, 참여했죠. 사실상 내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 나와냐면 그 사람 입 막아야 되잖아요. 이종섭처럼, 런종섭처럼. 근데 이 감사원 감사가 나왔고 쉽지 않아지는 분위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비호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감출 서로. 수가 없네. 감출 수도 없네. 왜냐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서로 비호가 안 되고 그리고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진술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김호진을 요번에도- 주목해야 된다. 이번에도 인사혁신처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그 경찰 누구죠?
그 경찰 백혜룡 경정. 백혜룡 경정 말고 그 백혜룡 경정에 전화한 사람 있잖아. 조병로. 이름도 아니, 기억나는 영등포 서장. 거니까. 영등포 말고요. 비서관으로 간 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비서관 한 사람 그 사람 말고 영등포 서장이고. 승진 별 두 개. 올라가다 못 네, 가고 좌천된 사람. 조병로. 조병로가 경무관. 그러니까 인사혁신자 가가지고 징계하라는 그 게 조병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예. 아무런 처벌도 안 받은. 근데 경찰청장이 경로했으나 그렇죠. 무혐의 된. 이번 이제 감사원 공사비 이제 뻥튀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알리바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전 대통령실의 반응이 더 웃겨. 대통령실이 감사원 관저 이전 특혜 없음이 확인됐다. 아니 도둑이 나 도둑질 안 했어요라고 뭐가 다릅니까? 본인들이 왜 그걸 확인됐다고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기저에는 이 대통령실의 그 기저는 뭐냐? 야,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특혜 아니야. 내가 했으면 특혜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입담으로 개돼지더라. 딱 요 기저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더 재밌어요 뒤에는 통상적 이득만 얻었다 업체들이. 통상적 이득은 그 뭔데? 통상적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얻은 건 아니다. 뭐 우리가 인정할 만큼의 그것도 얻었으니까 재밌네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그러면 얘기를. 뇌물백도 통상적 뇌물백이네. 그렇겠죠. 통상적 뇌물 빼기겠죠. 통상적 노선 조절. 네. 귀엽죠? 뭐 300만 원 정도야. 그러니까 뭐 가방. 16억 뻥튀기가 있었고 뭐 3, 4억의 혈세 탕진이 있었다고 이제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껌값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와 특수관계 회사들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21개는 포함해도 21개는 막 다 그 자격도 없는 업체들을 수십 개를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15개 업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특혜잖아요. 그게 비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질 거나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일이 벌었다 그래서 벌써 구속됐어요 다. 수십 명 구속됐을 거예요. 탈탈 털려서. 아니 더 놀라운 건 아니 이제 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무원이 파견된 거잖아 공사 때문에요. 이 공사에서 파견된 이 관리관이 감사원에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 된다고. 인테리어 업체밖에 안 되는 데가 증축 같은 시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쭉 가버렸고 그 다음에 말한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모 업체 뒤늦게라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예를 들어 종합건설 허가를 갖고 있는 모 업체를 했는데 이 업체 관계자가 여기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여서 딱지 면허만 갖고 왔다라고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감사원 얘기가 뭐냐? 소위 법령을 어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다라고 했으면서 마지막은 단지 관리가 소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들은 바보 아니야? 법령을 위반했으면 징계하거나 처벌하거나 고소고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 정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대통령 부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이틀 전에 몰래 7번이나 뒤로 미루고 1년 8개월 동안 얼마나 끙끙 앓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불쌍하기도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권력의 주구로서 본인이 이득을 얻으려면 이 정도 끙끙은 돼야지. 아니 다른 거 근데 몰라도. 저는 이 정부가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건 이 정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인데 이걸 집행하면서 지금 사실상 법을 다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도 이렇게 법을 다 어겨서 했다라 그러면 이분들은 안 중요한 문제들은 더 대충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의료대란도 보십시오. 의료대란도 원래 법이 어떻게 돼 있냐? 2년 전에 대학에다가 통보도 해가지고 정원 이렇게 올릴 거니까 예산도 미리 짜고 건물도 올리고 기자재도 가고 의사 선생님들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충원하고 이렇게 준비 딱 해놓은 다음에 2년 뒤에 학생들 받아가지고 교육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올해 증원 외치고 바로 내년부터 신입생 받겠다. 의료 현장은 난리 도가니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라고 말만 포장이 났지 이 의료대란을 만든 그 2,000명 증원이라는 허구적 숫자는 결국 법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2년 전에 대학에다가 통보하라는 규정도 어겼고요. 그 가처분 소송 보니까 깡통 실사라고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원래 이게 채점하고 해야 되거든요. 아, 여기는 뭐 계단이 몇 개가 있네. 뭐 학생들 몇 명이 들어가서 교사 그 선생님들하고 교수 선생님하고 몇 명당 몇 명 되니까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몇 학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실사. 그러면 이 중요한 의료진을 길러내는 의료 개혁이라며요. 개혁이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날림 공사 비슷하게 하니까 거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이런 위법 상태가 모든 정책에 다 들어와 있다. 이러니까 이 정부는 신뢰할 수가 없고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 용산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보안을 요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보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옮긴다 하더라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도면부터 해서 매우 치밀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예전에 청와대는 좀 낡았긴 했지만 대통령이 근무할 때는 방탄 유리 포함해서 전자파까지 다 막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청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도청 미국에서 덕덕해도 몰라요. 알아도 괜찮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 자체도 이렇게 대충 날림으로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좀 덜 중요하거나 조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은 수많은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날림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날림에서 끝나서 누군가 이득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어쩔 수 없이. 이태원 사고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대충하고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안일하게. 근데 이게 지금 전국 도처에서 대한민국 도처에서 어디선가 다 빵빵빵빵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서운 거는 아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사고가 몇 개 모이면 몇 개 모이면 큰 사고가 되고 인명피해가 된다. 저는 그 전조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다 보이고 있을 거다.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우리 생명, 안전, 재산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법률가 출신이 어떻게 법을 저렇게 어겨요? 아니 저도 변호사지만 뭐 법조 3년 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있잖아요. 네. 아니 저도 한 명의 그냥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규정 다 따져보고 법대로 해야지 어떻게 행정이라는 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방통위 있잖아요. 그렇죠. 방통위도 법을 어겨가면서 이진속 통해서 방송장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제동을 안 걸 수가 없어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위의 대통령도 아니고 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법꾸라지식으로 법을 악용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취하니까 국민들의 비난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막 해먹으니까 대통령실 어떤 이거 나온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네. 소위 이 경호처 간부 A씨가 공사 브로커 B씨에게 연결해서 아까 얘기했던 방탄 상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4억 얼마 드는 건데 견적을 20억인가 해가지고 브로커의 부인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서 15억 7천만 원이런가의 돈을 갖다가 편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방탄 창문 설치하는데 막 이런 건데요. 이전의 비용이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엄청 들어갔을 거잖아요. 저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결합돼서 우리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카르텔입니다. 모여서 얼마나 많은 이익들을 뽑아먹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히 요 사건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가 발생했는지 저는 이 부분도 제가 국정조사는 못 해야 한다고. 이거 부패 공화국 수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너무 해먹었어요 지금. 너무. 그 대통령실하고 관저하고 두 개잖아요. 뭐 총병원 1조가 넘어가고 대통령실만 아주 좁혀서도 700억 안팎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비비 더 셌다 그랬거든요. 계속. 아마 이 부분 지금 감사원이 봐주려고 작정하고 해도 예를 들면 감사원도 이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 직접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원도 노동조합이 있고 감사원에도 야당 성향 인사도 있고 그쵸. 감사원 이 감사 자체에 또 자긍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돌아가신 국장처럼 이분 못 막은 거예요. 그냥 막으면 이건 대형 게이트가 되잖아요. 만약에 또 수사회 감사 외야 유병호 같은 놈들이 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정권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로 면죄부 주고 최소로 줄여서 그것도 추석 이튿날 딱 발표한 건데 요거야말로 국정조사나 특검하잖아요. 관저하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은 저는 이건 즉시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주려고는 감사원에서도 수십 가지 적발해버렸잖아요 벌써. 그리고 혈세 탕진이 실제 확인됐고 다 김건희 측근 회사들이 갭된 것도 확인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김호진이도 푼 거 아니에요 사실상. 생각 안 난다는데 그건 누가 건이냐 그건 김건희가 지시한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기억이 안 난다는. 그래서 지금 국회 안팎에서는 이렇게 돌더라고요. 감사원 보도자료가 돌아요. 밑에 이렇게 달려요. 잘 읽어보세요. 행간에 많은 내용이 숨겨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요. 그 감사원 보도자료. 그러니까 차마 밝히지 못한 감사원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주도했다, 나쁜 짓 했다는데 그걸 못 썼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특혜, 비리, 뭐 조작, 외압 위조, 같은 거. 외압 뭐 할 수 있는 오만 나쁜 단어는 다 이 정권에서 이제 다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데요. 아니 저는 이런 명절이다 표현이 보니까. 좀 명절인데 제가 보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평소에 오물풍선 우리가 그때 많이 했잖아요.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쯤 되면 진짜 오물 대통령 아니냐.
온갖 더러운 게 다 묻어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오물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 좀 광고 들어가 지금 광고 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물 지금 얘기 나오면 광고가 안 중간에 되는데. 약간 그 아이스 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딱 일부 광고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바로 아니, 쑥 들어봐. 오물 정권 때문에 그만해,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과자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쑥 들어오지 마요. 표현이, 예, 표현이죠. 하여튼 오물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저희가 오물을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거 먹어야 네, 돼요. 깨끗한 거, 좋은 거 먹어야죠.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네, 와. 맛있고 신선한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오물 퇴치에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좀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거 먹어야죠. 예. 자,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입니다. 광화문 살롱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9가지 종류의 유기농 수제 쿠키 43개가 한 상자에 딱 들어있습니다. 맛도 모양도 최고, 온가족 간식으로 답례품으로도 최고입니다. 추석 선물로 실제로 이거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엄청 막 들고 가신 분들 아까 막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 배송은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배송일로부터 2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뭐 아마 이제 광고에 나올 텐데 추석 맞이해서 이제 약간 전 모양, 부침개 모양의 쿠키도 막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잘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왁자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 지난주에는 한우를 또 구워 먹지 않았겠습니까? 김종 박사님의 광고 멘트죠.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이거 없잖아. 또? 저번 주에 있었는데 이거 없잖아 아, 이게. 지난 아,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가 맛있습니다. 네, 네. 맛있고요. 또 일단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게 좀 경제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싼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싸면은 좋은 게 많지는 않은데 경성한우는 싸면서도 또 품질이 그죠. 좋고 제가 직접 먹어봤으니까 진짜 맛있어. 맛도 있고 보니까 이게 전화 여기 안 가봤는데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에 550석 정도의 규모라니까 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가셔서 회식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싸니까 사람들 만나서 한우 먹을래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런 데 가시면 좀 폼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하간 경성한우 제가 먹어봤으니까 맛있고 여기 계시면 다 드셔봤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아, 살살 녹았어요. 네, 맛있잖아요.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왜 끝나고도 서울에 먹어봤어요. 없는 거야? 네. 대구에만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 대구에서만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스픽스 스토어에서 쿠키와 경성 한우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한우가 어떤 이렇게 여자 여성분들 이런 얘기가 돌아요. 돼지고기 사주는 사람까지만 흑심이 없는 거다. 네. 한우 먹을래? 그럼 흑심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으로 한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성 한우 가자 하는 건 흑심이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스픽스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뭐 명절 맞이해서 한 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시죠. 아니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얘기 잘 안 된 게 있어서 도이치 네, 모터스 도이치 예, 예. 중요하죠. 이제 그 이심의 손너 씨라는 예. 사람 전주 그러니까 전주는 이제 돈을 댄 사람을 전주. 얘기하는 전주 그 사람이 유죄 받았잖아요. 네. 대통령실 판결 1심 때 이 사람이 무죄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온 대통령실이 작년 2월 달인데요. 맞아요.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시세 조정성 주문을 직접 냈던 손 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네.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말하지 마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닥쳐! 그죠. 그다음에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기자놈들 이거 꼭 써야 된다. 안 쓰면 죽어.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2심에 유죄가 났잖아요. 유죄 났죠. 네. 저 대통령께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나 그때는 왜 밝혔어 그때? 속으로 독색 화가 났는데.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옛날 이거 구성경에는 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 했습니다. 예, 맞아요. 구성경에.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어.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논평을 어떻게 이따위로 내지 그러니까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그래도 추석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십시오. 네. 아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하셨잖아요. 대통령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수익도 안 났어요. 마이너스 1억 정도 손해가 났는데도 이제 유죄가 났는데요. 자, 우리 뭐 무죄라고 본인들 주장하시는 김건희 씨, 최은순 씨는요, 약 23억 수익이 났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그리고 바쁘신 신인규 저는 사실 그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우리 선조들의 뭐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이 나라를 계승받은 건데 지금의 이 나라를 잘 가꿔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부부의 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만큼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네. 크기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헌법에 나오는 탄핵제도. 그럼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제 법률과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진입로에 저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심리적 탄핵이라는 그 5글자가 새겨져 있고 앞으로는 심리적이라는 그 3글자가 떼어질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괴로우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 책임은 우리 개개의 국민들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을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쨌든 갤럽 지지율 조사 우리가 봤으니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힘내면서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좀 맞습니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아유,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권오수 일당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판결문에 김건희가 다시 한번 87번, 최은순이 33번, 1심 판결문보다 2~3배 언급이 더 늘어났어요. 그건 항소심 판사가 얼마나 이 정치로 예민한 사건이니까 더 꼼꼼히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더 유죄가 확실시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계좌 3개, 최은순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봐주려고 한 게 수십 건의 불법 비리를 대통령과 관제진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추석 밥상에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추석이 제2의 총선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심판했는데 더 나쁜 짓 하잖아요. 추석 민심이 제2의 총선에 대해서 지지율이 10%대, 그 다음에 뭐 5%, 6% 이렇게까지 떨어뜨려도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같이 희영찬 달을 보면서 가족들은 행복하되 이 정권은 몰아내서 우리 가족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계기를 만드는 다짐의 추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전 국민이 거의 다 본 대놓고 비올백 딱 박는 영상 그걸 보고도 국가기관이 뭐 무죄로 막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들은 심지어 불기소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죄가 더 엄중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밝혀질 날이 아마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저는 꼭 밝혀질 거다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는 아마도 이제 역사상 가장 무식하고 잘못하고 불법 많고 하는 대통령 부부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까 보면 우물 대통령이 그렇죠. 했잖아요. 우물 그러니까 대통령. 역사에 저희는 한 중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 국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뭐 연산군이 폭군이 뭐니 그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지금에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역사에서 단호하게 그 기록을 할 거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간에서 위대한 국민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바쁘신 와중에 또 뭐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 계시고 가족과 함께 뭐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만이라도 저희가 잠시 뉴스를 끄고 명상을 하면서 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